어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어제 저기 개론 들으신 분. 어, 어,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1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거의 뭐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9월달 넘어서 이제 특강 또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일단 들으시면서 이제 연습 자꾸 듣고 보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많이 조금 뭐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요? 네. 어우, 그래도 아직도 튼튼하시네. 목소리 너무 세서. 자, 봅시다.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약금 등. 자, 이제 계약금 등 하면 뭐였죠? 계약금 등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금 등이라고 그러고. 자, 그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있죠. 반환이라는 걸 해서 돌려주는 거고, 돌려주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이런 그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 했어요? 매수 임차, 즉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 취득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돼요? 실비까지 연결되죠? 자, 실비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비용 나오죠?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비용 나오면 조금 오늘 배울 거예요. 실비를 이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다? 매수나 임차. 자, 중개보수는 양쪽으로 받는데 실비는 일반으로 받는 거죠. 근데 요거에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에게 받는다. 그래서 매수 임차인에게 위한 제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예치권고 본문 보세요. 계약금 등은 계약 공인 중에서는 거래 안전 보장. 자, 이거 목적은 예치권고 목적은 거래 안전 보장입니다. 인정되는 경우에 자, 계약금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의무예요, 의무아니에요? 의무아니다. 권고하야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 제가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아마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자, 시계 주우신 분? 누가 시계 잊어버린 모양이네? 비싼 시계 모양이다. 비싼 시계 갖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는 참 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시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계를 가지고 시계 안 갖고 다니는 사람 많죠. 그래서 핸드폰 갖고 가는데 사실 핸드폰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좀 못하죠. 시계를 싼 거 하나 사세요. 갖다 버릴 거. 네, 15,000원짜리. 맞아. 요즘 15,000원짜리 하면 한 2년 써요. 그래서 시계 너무 비싼 거 갖고 다니면 이제 이렇게 어느 분이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뭐 하다 그러냐? 또 까먹었다. 일단 예치권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일단 이 예를 뭘 들었냐면 자, A하고 그 다음에 B 사이에서 개업공에서 갑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A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했었죠. 허가구역인데 허가 대상이고요. 그럼 허가 받아야지만 되죠. 계약 체결 전에. 자, 만약에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죠. 자, 일단 이 민법 얘기. 자,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실무상에서 이런 경우에 계약 체결할 때 허가 받지 않고 일단 계약을 체결해 놓고 뒤에 허가 받는다 그랬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만약에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면 A는 B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돌려줘야지만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이때 안 돌려주는 게 문제죠. 이제 이 제도는 바로 이 상태에서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B가 A 건네줄 계약금 등을 자, 개업공개사나 다른 기관 명의로 예금시켜놨다가 나중에
얘가 허가 받으면 얘한테 돌려주면 되고 허가 불허청 받으면 얘한테 돌려주는 제도다. 그래서 얘를 위한 제도다 그랬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서 보죠. 여기서 개업공개사는 예치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A가 지금 돌려주지 않아요. 그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때 개업공개사는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 자,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죠?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는 일단은 얘는 전혀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치 명의자와 그다음에 또 예치기관이 있었죠? 예치기관. 자, 일단 예치 명의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그다음에 신체 공전. 자,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회사. 자, 봅시다. 은행, 보험, 신탁, 최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명의로 누구에게 한다? 예치기관은 누구다? 자, 금융기관이나 그 다음에 또 신탁업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였죠. 자, 일단 금융기관 좀 포괄적이죠. 그래서 자, 은행, 금융기관에 해당되고 보험회사, 금융기관이고 신탁업자는 따지기 전에 밑으로 내려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최신관서 금융기관이고 공제사업자 요거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요 5가지는 뭐가 된다? 예치 명의자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치 기관에 해당된다 그랬죠. 각각 하나씩 지칭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신탁업자 명의로 공제사업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 하나씩 나와요.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최신관서 명의로 신탁업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치면 이제 공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탁 없었죠. 예치기관에 공탁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요거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언제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치기관에 공탁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고요. 자, 예치 시기 원칙 언제까지예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가 예치 시기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예외적으로 중도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중도 수령 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중도 수령 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중도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봅시다. 지금 보증서를 발급받는데요. 어디서 보증서를 발급받느냐?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자,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한다 그랬어요? 예치명의자. 자, 지금 66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치명의자. 예치기관에 교부한다 라고 하면 틀리죠. 자, 거래 당사자에 교부한다 그럼 틀려요.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한다.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요런 것들 문장 변화들 조심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무효를 예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무효를 예치하면 일단 4가지 의무가 있었죠. 약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 등에 대해서 약정하고 그다음에 또 자, 자기 수요층과 분리하라. 통장 따로 만들어라 그랬죠. 나중에 돌려줄 때 그대로 돌려주라. 그다음에 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못 믿어서 만든 얘기. 보증 설정에서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에서 그 사본 교부해주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요.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거 위반하면 이법도 위반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입니다. 자, 이제 계약금리 예치와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금지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지행위는 2가지가 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와 그 다음에 또 누구나 업무방해 금지행위. 자,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었죠. 일단 먼저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부분. 자, 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 등 하면 누구예요? 예.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존까지였죠. 자, 그러면 이런 개업공개사 등은 다음 형벌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형벌 1-1과 그 다음에 또 3-3. 자, 1-1 뭐였죠? 매무수거. 이제는 완전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매무수거.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또 무등록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보수 뭐예요? 초과수수. 그 다음에 거짓언행 있겠죠. 거짓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를 판단을 그치는 게 있었고요. 자, 3-3 있었죠. 증직상투 시중. 뭐였죠?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대리 있었죠.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투기조장이. 자, 투기조장은 뭐 있었어요? 두 가지.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또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조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중이 있었죠. 시세에 부당 영향. 자, 요거는 뭐 한 거예요? 거짓거래. 거짓으로 거래하는데. 왜 이거 거짓거래 한다 그랬어요? 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이게 어디와 연결된다 그랬죠? 분야에. 그렇죠. 분야에 연결되는데 이게 중개사법과 별개로 어디와도 연결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과도 연결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짓거래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짓거래 한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짬뽕 돼서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한번 낼 거예요. 9월달 모의고사에 이게 중개사법과 이게 두 가지 같이 연결되는 짬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 제한이 있었죠. 중개 제한. 이거는 단체 구성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와 개업공개사끼리 어떤 뭡니까? 중개를 갖다 제한하거나 공동적인 제한을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랬죠? 이건 또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거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죠. 1-1은 매무수거였고요. 그 다음 3-3은 증직, 상투, 시중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이에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매매업은 어떻게 돼요? 중개대상물 아닌 것의 매매업은 금지행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매매를 금지하는 거다.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업을 금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를 업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거다. 만약에 업자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게. 업자가 빠지면요. 업자가 빠지면 틀리다. 자, 매매를 금지하는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금지행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거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규정상 금지행위 아니니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법인은 할 수 없다 그랬죠. 왜 법인은 할 수 없다? 이거는 겸업 금지와 즉 14조에 규정 없었죠. 자,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무등록.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과정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하는 이. 그러니까 뭐 이런 규정선을 따지면요. 모르면 괜찮아요.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는 거 모르면서 의뢰받은 거 괜찮은데 알면서 의뢰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 컨설팅 사무소 있죠? 그런데 그 뻔히 알죠? 무등록업자는 거. 그래서 그와 만약에 의뢰받았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 이름을 쓰게 하는 행위 이런 걸 금지하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보수 초과수수. 자, 여기 보니까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인지 자, 이때 어떠한 명목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명목이란 절대적 금지라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든지 더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줬다. 스스로 알아서 초과해서 줬어요. 초과수수 안 된다 그랬죠. 자, 받았다가 되돌려줬어요.
예, 이것도 위반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나는 더 받을 목적이 아니었는데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더 받았습니다. 어쩌다 더 받은 거예요. 나는 의도 없이.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요거 위반된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무조건 안 된다. 이때 어떤 목표는 어떻나? 절대적 금지다. 내가 어떤 식으로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고요. 자,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도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무효이죠. 요거는 강행법규예요. 자, 요거는 일단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줘야지면 된다. 라는 게 있었고요. 자, 거짓 언행.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결정이 했었죠. 자, 이때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뭐라 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런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뭐 있다? 뭐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중대한 하자. 하자 같은 경우도 단순한 하자가 아닌 중대한 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가격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죠.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여받아서 차액을 편차하니. 누가 짜가지고요? 매도자가 짜가지고. 그러면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팔아달라고 의뢰했더만 내가 이거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2천만 원 갖고 나눠 갖자 뭐 이런 거. 이게 매도인가 짠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자, 가격을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네, 매수한테 거짓말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언행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거짓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걸치겠다 그러면 1-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1년 이하 징역 1천원 벌금이고, 자, 그럼 이제 증서 중개 매매. 자, 3년 이하 징역은 3천만 원 벌금으로 갑니다. 증서 중개 증서 매매. 이 증서가 뭐 했었죠? 증서가 뭐 했었어요? 예, 청약통장. 주택법에 보면 뭐 주택 상환 사채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서가. 근데 그거 다 신경 쓰지 할 필요 없이 뭐만 여러분들 신경 쓰시나? 예, 청약통장 이것만 신경 쓰자.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청약통장 원래 어느 법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되고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예, 주택법.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주택법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되고 있다. 주택법에서 양도할선 하다가 만약에 이거 청약통장 하다가 적발되면 주택법에서 형벌 어떻게 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 제가 이거 어디서 얘기했냐면 결격사유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주택법상에 3년 이하 징역 3천원 벌금이고 이거를 중개를 해준다면 자, 중개사법에서 금지에 해당되죠. 3-3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증서 중개 매매업 중개뿐만 아니라 매매업까지도 해당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증서에 해당된다. 자, 해당된다. 이건 이 증서에 해당되는 거죠. 증서 해당되지 않는다.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증서 2단이다. 예, 증서 아니다. 분양권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가분양계약서. 상가를 분양할 때 수령하는 상가분양계약 있었죠. 이거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억해 놓고 그 외에도 자, 지금 두 가지는 판례고 그거 외에도 뭐가 있었어요? 저 도정법상 입주권 이것도 증서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당연히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고 자, 어쨌든 증서 중개매입하면 3-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거래. 누구가 직접거래한 거 금지예요? 중개의뢰인과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의뢰인과 거래한다는 것을 매매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환, 임대차까지. 실제로 임대차까지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는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 모두 해당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여러분들이 기억해내냐면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있었죠?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않으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두 개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라 그랬어요.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일단 부부관계. 자, 부부간에. 자,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부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제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의뢰받아가지고 남편이나 부인한테 넘겨가지고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직접거래 해당이 된다. 이건 작년 8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직접거래 해당됐다. 대리인, 수임인과 거래하는 거. 이거 직접거래 해당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직접거래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계약서를 통해서 거래한 거. 직접거래 해당된다. 부부간에 의뢰받아가지고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한테 중개져가지고 한 거. 직접거래다. 그 다음에 또 대리인, 수임인과 거래한 것을 직접거래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자, 직접거래는 이게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예, 단속 규정이다. 자, 여기 보수, 초과수수 이거는 효력 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거래는 단속 규정이다 그랬다. 단속 규정에 대해서 거래 자체는 효력이 있다라고 했었죠. 쌍방 대리, 양쪽 대리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래 당사서 쌍방을 대리하는 거 금지한다. 그러면 한쪽만 대리하는 뭐예요? 일방 대리 있었죠. 일방 대리. 자, 일방 대리는 금쟁이 이단이다. 예, 아니다. 이거는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일단 기억해 놓고요. 자, 이런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금방 얘기했었죠.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다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저기 민법에서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허락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안 된다. 이 어쨌든 이 법이 위반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특이조사.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등 했습니다. 이때 미등기 전매. 자,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죠. 자, 미등기 전매 이거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랬죠.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게 돼요? 예, 단속 규정이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은 있다. 다만 어떻게 돼요? 다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그랬죠. 등기에 대한 효력은 있지만 형벌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다가 적발되면 탈세나 전매차를 얻을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건 3천만 원 여기 나온 거고요. 자, 1억 들어봤을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자,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 효력,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고 효력은 있는데 법에는 위반된다 그랬죠? 어느 법에 위반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서 탈세나 전매책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자, 이거는 그 중간 생략 등의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탈세나 전매책을 얻을 목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부류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개업공개 중개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업공개 이거 중개해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저쪽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전매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이때 분양권 전매 제한 있죠? 자, 이것도 일단 어디에 위반돼요? 여러분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거 있었죠? 이거 만약에 전매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걸렸다 그러면 어느 법 위반? 이것도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서 보면 이게 투기과열 지구 전매 제한되는 거 있었죠?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에서 혹시나 주택법의 이 내용을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법상에 걸리니까 여기서도 일단 중개 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세 부당 영향, 거짓 거래, 아까 이거 쓰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이거는 어디와 어디와 연결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연결되는 거. 거짓으로 거래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하죠? 그 다음에 또 거짓 해지 신고하죠? 이렇게 다른 법과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제한, 이거 단체 구성하여
이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 3년 이하 징역 3,000원 벌금, 3-3은 증직상투 시종 이렇게 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다 이런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 개혁공에서는 개혁공 중에서는 금쟁이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예, 상대 등록 취소. 이거를 소속 공개에서 위반하면 소속 공개 위반하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개혁공개 금지행위와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업무방해 금지에 있었죠.